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건 싫어 저게 좋아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폭발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아이들 너무 그렇게 존중해주면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님들의 특징은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선화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님들의 특징은요,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선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자녀를 또 다른 인격체로 대우한다 그 뜻이거든요. 옆집 아이한테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태도 대로 우리 아이한테 하면 그게 바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아이들 너무 그렇게 존중해주면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밖에 나가서 잘 지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그런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런 거를 배운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의견도 정당하게 주장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고 이런 방식대로 소통하거든요.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한국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애기들 막 3살, 4살 이런 애들도 안녕하세요, 뭐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주 쉽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즉 우리는 보고 듣고 자란 대로 밖에서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밖에서도 그대로 그 상호작용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사실은 형성이 됩니다. 신생아 때부터 어떤 아기는 응애 하고 막 울어요. 배고파서.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분유를 먹여요. 아기는 이제 너무 만족해요. 내가 배고프고 응애 하고 울었더니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밥을 주네? 그리고 나 졸려 하고 울면은 엄마가 그래 엄마가 재워줄게 하고 재워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뭘 원했을 때 바로바로 충족이 돼. 엄마가 나한테 대하는 걸 보니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게 신생아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너의 기분은 어땠어? 너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들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기 때문에 역시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의미가 있고, 반면 어떤 아기는 태어나서 배고파서 막 우는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또는 엄마가 여러 가지로 인생이 너무 힘들다든지 반응을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은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해도 그게 충족되지 않고, 이런 경험을 아주 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친구랑 다투었어. 그러면 너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너 맨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든다든지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부모님한테도 존중받지 않는데 당연히 친구들이 또는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건강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식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의가 없는 일이라는 거를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거야. 가르쳐주고 제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거기에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무섭게 그런 걸 가르치면은요, 아이들은 아빠가 화낸 거, 엄마가 나를 때린 거, 그 감정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영역, 그 다음에 심장이 뛰게 하는 영역,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영역, 이런 게 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무섭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공포와 감정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크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영역에 뇌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까먹어버려요. 엄마가 그때 식당에서 나를 엄청 때렸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육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지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한 번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 그때 엄마가 말했는데 왜 또 그러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데요. 아이들이 아직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그런 뇌가 다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누구야, 양말 벗을 때는 매너 있게 이렇게 쫙 똑바로 펴서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고 여기 빨래통에 이렇게 꼬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엄마가 얘기했지? 이거 앞으로도 또 지켜줘. 이렇게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육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뭘 잘못해서 그거를 이제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방에 들어가서 울고 속상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누구누구야, 많이 속상했어? 엄마가 너 편 안 들어주고 언니 편만 들어서 우리 누구누구가 너무 속상했어? 하면 이제 아이가 뭐 속상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랬구나. 우리 누구가 엄마가 언니 편만 든다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하면 마음이 되게 많이 풀리거든요. 우리 누구 엄마가 정말 사랑해. 우리 누구가 아까 엄마 이야기한 거 잘 들어줘서 엄마는 우리 누구가 너무 고맙고 참 자랑스러워.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 엄마가 나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머릿속으로 각인하게 되는 거죠. 소심하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질이라는 걸 타고 태어나거든요. 보통 3가지로 기질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기질, easy baby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신생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유형은 까다로운 기질, 어려운 기질.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보채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유형은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까다롭지도 않고 아주 순하지도 않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분류는 전혀 아니고요. 그 타고난 기질의 차이입니다.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은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요만한 거 뭐가 묻었다 또 춥다 뭐 축축하다 이러면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고. 자, 그런데 예민하고 민감한 걸 타고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얘는 이렇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하니까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막 얘가 까슬까슬한 옷 안 입겠다고 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나중에 커서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한다고 막 이러면서 억지로 옷을 입힌다든지, 애가 막 요만한 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 그렇게 소심하면 안 된다고 일부러 되게 무서운 거 맞닥뜨리게 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묻어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져요. 그래서 민감해 보이고 예민하고 소심해 보이고
이런 아이들은 더 그거에 좀 맞춰줘야 됩니다. 조금씩 적응을 좀 해요. 막 물컹한 걸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조금 딱딱한데 약간 뭐 물컹한 거. 서서히 조금씩 적응을 시켜야지 갑자기 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부모님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권위가 있다는 것과 권위주의적이라는 거는 두 개가 전혀 다르거든요. 권위가 있는 것은 위아래 이런 위계 질서가 분명해야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늘 옳고 너는 늘 틀려.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가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건 싫어, 저게 좋아,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어릴 때는 좀 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본인의 의견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이제 이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말대꾸를 안 한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애가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엇나간 적도 없고 말도 너무 잘 듣고 정말 그런 아이였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 뒤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인으로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부모가 늘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했어.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주장을 못해요. 누가 하라는 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당해도 그거에 정당하게 맞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억압적으로 자라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이러면 그런 능력이 아예 발달을 못합니다.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부모한테 했던 것처럼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내 의견은 점점 사라지다 못해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못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부모님이 뭘 강요하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계속 그걸 꾹꾹 참으면서 나중에 폭발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부모한테 엄청나게 대든다든지 또는 폭력을 쓴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꾹꾹 참았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형태로 나를 죽이고 산다든지, 아니면 이쪽 극단은 꾹꾹 참았다가 폭발하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